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값 급등 여파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매 시장에서는 최근 정부의 대출 규제와 가격 급등 피로감으로 매수자들이 관망세를 유지하는 한편 매도자들은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높은 가격을 유지하며 눈시 싸움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서울 강북의 코엑스로 평가받는 서울역 북부 역세권 복합 개발 사업의 개발 계획 변경안이 최근 수도권 정비 실무위원회에서 통과돼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사업 주체인 한화 컨소시엄은 오피스텔 분양 물량을 줄이고 오피스 규모를 늘려 한화그룹 사옥으로 활용하겠다는 새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비강남권 알짜 지역으로 꼽히는 목동 재건축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목동 노후 아파트 단지는 올 들어서만 총 5개 단지 정비 계획 밑그림이 나오며 재건축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요즘 친구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 그런 가수긴 한데 예전 이 노사연 가수분의 바램이라는 노래 가사를 들여다보면 이런 가사가 조금 있어요.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것이다. 늙어가는 것 그리고 익어가는 것 어찌 보면 그 의미는 좀 비슷하긴 하지만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뉘앙스는 참 많이 차이가 나죠. 늙었다, 늙어간다 라는 말을 들으면 근실이 좀 슬퍼지는데 그래도 익어간다 라는 말을 들으면 전보다 내가 조금 더 성숙해졌다라는 좋은 의미로 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부동산 고민도 저희와 함께 풀어가면서 익어갈 수 있도록 언제나 성심성의껏 도움 드릴 테니까요. 오늘 방송 함께 하시면서 그 고민들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오늘도 열어두고 시작할게요.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0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함께 할 테니까요.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날도 좋고 또 주말을 앞두고 있는 기분 좋은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주말 잘 맞이하실 수 있도록 가슴속에 있는 부동산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 나오셨는데요.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의 양승목 소장 함께 하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차원부동산 투자연구소의 양승목 소장입니다. 오늘 한은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발표를 했죠. 0.25% 내려가지고 이제 3.25%입니다.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금리가 하향하지 않을까 이런 추세로 보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지금 은행에서 대출 규제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이 자의적인 규제죠. 그 정부에서 뭐 규제를 한다거나 이런 방법은 지금 없습니다. 기준금리가 앞으로도 계속 내려간다. 이러면 가격은 다시 올라간다라는 게 원래 정석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많이 고민해야 될 때다. 그럼 어디를 투자해야 되느냐? 그거는 세미나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부동산에 관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앞으로도 더 할 거고요. 부동산에 관한 고민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한은에서 이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했죠. 아마 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모두 다 환영하는 분위기일 텐데요. 사실 이 금리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금리에 대한 규제도 참 많았는데 언제나 이 경제 상황에서는 이 규제가 길게 유지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경제가 흐르고자 하는 그 방향 그대로 결국 결과가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이 금리 인하가 발표된 시점에서 나는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하는지 어떤 투자 전략 세워야 하는지 고민되신다면 저희와 함께 고민해 보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시청하시는 여러분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게 열어두고 있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고민 내용 자세히 적어 보내주셔도 친절하게 또 전문가의 상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고민 방송 시간 통해서 해결해 볼 텐데요.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 볼게요.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예, 경기도 평택에 네, 비전동에 네, 비전 연립주택이라고. 네, 이걸 주소는
네. 어인남로 14요. 이거를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거주도 하고 계실까요? 아, 예, 거주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아직은 살고 있지 않고 그러면 세를 놓고 계신 거예요. 아, 세입자 살다가 나갔어요. 아, 그래서 지금 공실 상황이라 이거를 좀 투자 가치가 있다면 그래도 내가 거주까지 해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걸까요? 예.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평택 비전동의 비전 연립주택 한번 투자 가치가 있는 부동산인지 하나하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으로 가볼게요. 소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예, 197번. 예.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평택이라 그랬고 이제 비전 연립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잠시만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예. 비전동의 비전 연립이죠? 예. 네. 요거는 뭐 어떻게 취득을 하시게 된 거예요? 아, 작년에 산 건데 그때 당시에 봤을 때는 위치도 괜찮고 네. 대지 지분도 많다고 생각하고 샀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너무- 잘 안 들려요.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위치도 괜찮고 예. 대지 지분도 괜찮다고 생각해갖고 샀던 예. 건데 또 너무 오래되고 또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세요? 예. 투자를 좀 해보셨어요? 투자를 다른 부동산들이요? 네네네네. 예전에 다른 건 좀 더 다른 동네에 다른 지역에 있는 거. 예. 해보셨고 예. 경기도로? 아니요, 경기도는 안 해봤죠. 경기도는 안 해보셨고.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이제 대지 지분을 말씀하셨어요. 예. 지분을 말씀하신다는 거는 뭐 여기에 개발이 재개발이나 이런 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취득을 하신 거죠. 오래된 건데 네. 대지 지분이 좀 많으면 괜찮을 거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일단 대지 지분을 이렇게 보고 이제 판단을 하셨다는 거는 여기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이런 갈아엎어지는 거를 생각을 하고 이제 오래된 거를 취득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 위치가 좋으니까 살다가 예. 나중에 또 그런 것도 괜찮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나 그랬던 것 같아요. 여쭤볼게요. 지금 직장이 여기 평택이세요? 예, 그렇죠. 근데 지금 평택도 경기도 많이 안 좋고 해서 예. 비전에 이제 직장이 근처다. 예. 그리고 여기서 거주를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예. 원래로 따지면은 네. 크게 또 그렇게 거주할 생각은 별로 없는데 예. 요즘에 좀 매매하기도 힘들고 좀 해서 세납기도 힘들고 해서 예. 예. 매매가 안 된다는 얘기죠. 요즘에 평택 경기가 많이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어. 선생님 있잖아요. 예. 만약에 이제 여기를 이제 투자의 측면으로 이제 접근을 하셨다고 하면 예. 과감하게 그냥 매도하십시오. 매도요? 예. 여기 작년에 어. 취득하셨는데 얼마에 취득하셨어요? 7,800이요. 7,800요. 예. 오르면 얼마까지 오를까요, 이게? 모르겠어요. 뭐 1억 2억씩 오를까요? 아니요. 그죠? 선생님도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죠? 예, 잘 모르겠어요. 예. 예. 지금 얼마 정도 할까요, 이게? 요즘에 워낙에 손님이 없다 예, 보니까. 본전이라도 매도를 예. 하는데 본전이라도 예. 매도하세요. 네, 예. 투자의 측면으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가치가 없습니다. 예. 평택이 물론 이제 앞으로 많이 발전하는 도시고 인구가 계속 유입되는 도시로 계획이 잡혀 있는데요. 예. 그렇다 하더라도 위쪽에 지금 아파트들 되게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예. 아파트의 수요가 많이 높아지는 거지 평택에 굳이 오래된 빌라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는 건 아니에요, 절대. 예. 예, 만약에 재개발이 된다 해가지고 그 아파트가 굉장히 비싸지는 아파트로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처럼 그렇게 네. 비싸지는 아파트로 바뀐다라고 하면 여기를 보유를 하셔도 제가 아무 상관이 없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여기는 개발이 되려면 아파트 값이 많이 비싸져야 돼요. 근데 평택이 아파트 값이 뭐 서울처럼 이렇게 비싸지는 동네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개발이 진행될 여지가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아시겠죠? 자기 분담금 많이 들여가지고 어차피 지어져도 많이 비싸지 않은 아파트를 짓는다라고 하면 누가 이 개발을 찬성을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노후된 지역이긴 한데 계속해서 노후된 상태로 그냥 그대로 계속 갈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여기가.
예. 예,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이제 우리 투자를 할 때 있잖아요. 뭐 소액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소액으로 투자를 하신 거잖아요. 예. 소액으로 투자를 하더라도 돈을 조금 더 뭉치든지 아니면 우리가 예. 이용할 수 있는 이 대출이라는 것을 좀 이용을 해가지고 예. 가급적이면 이 경기도의 외곽에 있는 평택도 굉장히 경기도에서 보면 어쨌든 외곽이잖아요. 예. 서울에 가까운 쪽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서울 쪽으로. 예. 네, 그래서 과감하게 좀 매도를 하시고요. 우리 그 선생님께서 지금 현재 뭐 보유하고 계신 자금이나 이런 건 있으세요? 많진 않아요. 예. 많지는 않으세요? 예. 한 뭐 어느 정도 투자를 할 수 있는 만약 여기를 매도를 한다면 어느 정도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확보되는 게 없나요? 근데 이게 요즘 많이 손님도 없고 많이 손해보고 팔아야 되나 싶어갖고 요즘에. 예. 네, 어떻게 팔아야 되나? 좀 상태가 네. 수리할 것도 있고 해서 그런가 네. 많이 손해보고 팔아야 되는지 지금 팔기 어려워갖고. 예. 저라면 그 선생님께서 만약에 다른 쪽으로 좀 투자를 하겠다라고 뭐 자금도 조금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여기는 손해보고 팔아도 되고요. 그게 아니고 내가 여기 뭐 손해보고 팔면 내가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라고 하시면 그냥 계속 보유하십시오. 뭐 향후에 뭐 부동산이 조금씩 오르게 될 텐데 그러면 내가 본전치기라도 할 때 그때 파더라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단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저라면 조금이라도 자금을 뭉쳐가지고 좀 좋은 입지로 좀 가겠어요. 그게 돈을 버는 방법이니까. 예. 예. 이해되시죠, 선생님? 예. 네, 그러니까 향후 전망을 이제 궁금하다고 물어보셨는데 저라면 이제 향후 전망은 밝지 않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매도를 하시고 제2의 투자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혹시 제가 조금 그래도 이제 전화를 주셨는데 자금이 어느 정도라도 좀 마련되신 부분이 있을까요? 뭐 이걸 어느 정도 받아야지 뭐 다른 자금하고 합치면. 요거 생각하지 말고 다른 자금이 한 어느 정도 있을까요? 많지는 않은데. 예. 많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얘기해 보세요. 뭐 어차피 뭐 예. 고민 때문에 전화하셨는데. 이거 한 5천 정도. 5천 정도 있으세요? 예. 자, 그러면 선생님 있잖아요. 거기다가 대출을 조금 더 끼워가지고요. 어차피 지금 사업을 하시든지 아니면 직장 다니든지 경제활동 하고 계실 거잖아요. 예. 향후에 지금 기준금리도 내렸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내려갈 기조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변동금리를 한다 하더라도 뭐 지금 한 5% 낸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뭐 3%, 2% 이렇게 낼 확률이 높잖아요. 예. 그러면 이자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예. 그럼 대출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대출을 받아가지고 활용하기가 좋잖아요. 예. 그래서 저라면 대출을 조금 끼워서라도 지금 서울에도 우리가 뭐 1억이나 뭐 1억 정도로 해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상품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차라리 저라면 지금 뭐 화면 보고 계시겠지만 우리 평택에서 맞아요. 많이 멀잖아요. 평택에서 서울 쪽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서울에서도 우리 아주 좋은 상급지 이런 곳은 절대로 못합니다. 아무리 빌라를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향후에 이제 상급지로 바뀔 수 있는 뭐 금천구, 그죠? 금천구, 뭐 중랑구, 뭐 이런 쪽 있죠? 예, 이런 데도 지금 1억으로 투자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1억 이하로. 뭐 5천, 6천으로 투자할 수 있는 데도 있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하셔가지고 한 5년만 딱 기다려 보세요. 개발이 될 수 있는 곳에다가 투자하시면. 그래서 그렇게 하면 선생님께서 한 5년 정도 지났을 때 그래도 다만 내 손에 1억 이상은 벌 수 있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시고 다시 한번 뭐 이 방송이 끝나고 자금이 마련되시면 전화를 주시든지 아니면 제가 또 세미나도 지금 계속 매주 하고 있거든요.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예, 참석하셔가지고 또 물어보시고 또 좋은 정보도 받아가시고 해서 진짜 제대로 된 투자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평택이나 안성은 안 됩니까? 하지 마시고요. 예. 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서울로 들어오세요. 지금 앞으로도 우리가 나라 전체로 봤을 때도 인구의 집중이 계속해서 서울로 계속해서 몰리게 될 거고요. 인구가 감소된다 하더라도 서울 안에서도 또 입지가 또 나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 놓여 있으니까 이거 잘 생각하셔가지고 투자하시기를 바랄게요. 꼭 서울에다 가십시오. 예. 예, 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꼭 세미나에 참석하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좀 세입자를 오래 좀 유지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매수를 하셨을 텐데 세입자도 나가고 공실이 되고 또 내가 구매했던 금액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더 고민이 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투자 목적이 더 크셨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조금 매도하고 투자 방향을 바꿔보자 조언 드렸습니다. 빠르게 좀 매도 계획 세워보시고 그 다음 투자 전략 세우실 때는 꼭 실행하시기 전에 전문가의 점검 받아보세요. 저희도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도움드리고 있거든요.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0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여러분 누구나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언제나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샵 3989번으로 문자 주신 사연 하나 살펴볼게요. 뒷번호 3382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인데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여유자금 5천만 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금액으로도 부동산 투자가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사실 이 30대 직장인이 5천만 원 모으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요즘 부동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 5천만 원이 너무 적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도움 주실 수 있을까요, 소장님? 네, 도움 드려야죠.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시청자님께서 고민을 주셨는데 30대라고 하셨어요. 30대시고 이제 그러면 좀 있으면 이제 결혼을 하시겠다, 그죠? 아니면 지금 결혼을 하셨든지. 자, 그런데 이제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5천만 원, 5천만 원. 열심히 모으셨어요. 5천만 원 모으기 쉽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뭐 어차피 남자분이시라면 20대 후반, 뭐 30대 초반에 이렇게 이제 직장에 들어가셔서 하셨을 텐데 쓸 거 쓰고 주거비 나갈 거 나가고 막 이래서 모으다 보면 되게 힘들어요. 이 5천만 원 모으기도. 아니면 우리 사연 주신 시청자분께서는 뭐 좋은 고소득을 가지는 그런 직장에 가지고 계신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은 5천만 원은 힘들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거를 굴려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 지금 5천만 원으로 투자하기에는 너무 할 상품들이 없다. 우리가 최소한 안정적이라고 하면 서울에 있는 아파트 아니면 지방이라도 광역시에 있는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는데 그 아파트를 투자하려고 하니까 몇 억씩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 우리 열심히 더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자기의 능력을 높이든지 해가지고 소득을 높이자 해서 뭐 올해 뭐 예전에는 한 300만 원, 400만 원 받았는데 한 1억씩, 올해 뭐 한 1,000만 원씩 이렇게 벌 수 있도록 고소득 직종을 가지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보자 해가지고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해서 돈을 뭐 한 1억이라도 이상이라도 불려가지고 이거를 투자하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일견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죠? 내 능력을 높여가지고 소득을 높인 다음에 그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투자를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시드가 크면 굴러가는 크기가 커지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겁니다. 우리가 근로소득보다 자본소득이 훨씬 더 빨리 높아진다는 거죠. 상승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모아도 내가 1억을 벌 수 있다고 하면 지금 5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버는데 1억을 벌 수 있다고 하면 우리 부동산 가격은 2억씩 3억씩 더 올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투자할 데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럴 때는 과감하게 생각하십시오. 과감하게 5천만 원에다가 지금 이제 금리도 이제 내려가는 기조로 가잖아요. 신용대출. 자, 어차피 주택담보대출 받으려고 하니까 규제가 많아요. 규제가 많으니까 힘드니까 신용대출 이용하십시오. 이용해서 한 5천만 원 정도 우리 어차피 직장을 가지고 계시니까 5천만 원 정도 대출을 받으십시오. 대출을 이용해서 그러면 합이 얼마가 됩니까? 1억이 되죠. 1억. 딱 1억이 나옵니다. 1억 투자할 때 없을 것 같죠? 있습니다. 단지 아파트만 생각 안 하시면 돼요. 대신에 빌라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이 빌라가 아파트가 되는 빌라로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그죠? 아파트가 되는 빌라 투자를 하시면 자, 지금 서울에 재개발 엄청 많습니다. 재개발 추진하고 있는 지역도 많아요. 근데 물론 다 재개발이 완성이 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재개발 의지가 강한 지역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런 지역들은 끝까지 갑니다. 예전에 우리 금융위기 갔을 때도 가는 지역들은 계속 간단 말이에요. 신길 뉴타운 뭐 많이 해지가 됐죠. 그렇지만 그중에서도 가는 지역들은 다 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돈을 많이 벌었죠. 갖고 계시는 조합원들께서 돈을 많이 버니까 이제 와서 주변에 있던 지역들에 살았던 사람들이 해제를 해달라고 했던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는 걸 보니까 배가 아프죠. 그래서 자기들도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어쨌든 서울에 노후화되어 있는 지역들은 결국에는 아파트로 바뀌게 돼 있습니다. 입지가 좋다 그러면.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빌라를 투자를 하는데 아파트가 될 수 있는 빌라 나중에 아파트가 바뀌었을 때 뭐 10억씩 이상씩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 5천만 원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우리 죄송합니다. 자, 금천구 아니면 뭐 중랑구 이렇게 싼 지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들. 재개발에 이미 뭐 신속통합이다 모아타운이다 선정이 돼 있는 지역들은 가격이 높습니다.
부담하는 금액대가 높기 때문에 1억 5천 최소한 2억씩은 들어가야지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힘드니까 차라리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역들 중에 진짜 재개발이 될 만한 지역, 그죠? 이제 뭐 사전검토 신청을 했다든지 아니면 사전검토 신청에 들어간다든지 동의서를 50% 이상 모았다든지 이런 데를 잘 찾아서 투자를 하시면 분명히 이 빌라가 여기에서 이 빌라가 아파트로 바뀌어가지고 최소한 뭐 5억에서 한 10억 정도는 벌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 10년만 딱 보십시오. 자, 내가 돈을 계속 모아가지고 1억의 연봉을 가지고 계속해서 모으는 것보다 10년 지났을 때 부동산 가격, 자산, 실물 자산 이 가격이 높아지는 게 훨씬 빠르고 훨씬 높기 때문에 꼭 부동산 투자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어디를 투자해야 되느냐? 투자 추천지를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금천구로 가십시오. 금천구로 가가지고 뭐 우리 그 독산동, 신흥동 뭐 이런 데 있어요. 그런데 지금 주변에 보면 재개발한다고 막 움직이고 있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를 잘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찾아보시라고만 말씀드리면 또 제가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한 것 같아가지고 꼭 세미나에 참석하셔가지고 거기가 어딘지 위치를 확인하시고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번 세미나에 참석하십시오. 다음 주 토요일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참석하셔서 좋은 정보 받아가시고 좋은 투자하셔서 돈 많이 버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좀 작은 투자 자금이긴 하지만 이걸로 단기간에 차익을 크게 보겠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약 10년 정도 멀리 바라보자라는 조언 드렸어요. 30대시니까 10년도 뭐 금방 훌쩍 지나갈 겁니다. 금천구 지역 일러드렸으니까 임장활동도 해보시고 또 저희 방송 중간중간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안내도 드릴 테니까요. 계속 함께 시청해 주시면서 세미나에도 참여해볼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전화 연결해서 또 시청자 여러분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다음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아, 저는 서울 강북구에 있는 네, 258번지 빌라, 네. 4세대 빌라하고 네. 148번지에 있는 번동 빌라거든요. 네, 요거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토지거래 허가로 묶여 있어요. 아,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아파트를 계속 받는 게 난지 아니면은 적당히 올랐을 때 네. 다른 데로 갈아타는 게 좋을지 아, 그런 것이 좀 궁금하고요. 네, 아니면은 전부 전세를 놓고 네. 오피스텔을 좀 살까 하는 생각도 있고 해서 아. 문의차 전화드렸습니다. 네, 그럼 지금 두 개의 빌라, 두 개의 다세대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는데 이거 두 개 다 거주는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하나는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네. 거의 뭐 벼 있다시피 한 거기 때문에 요거를 전세를 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전세를 운영을 해도 되는 상황이고 다른 데서 거주하실 집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 전세를 운용한다면 여유 자금이 더 생기니까 이걸 가지고 오피스텔 투자를 더 해볼까? 아니면 이 아파트가 되기 전에 좀 단계 가격이 상승할 때 그 전에 좀 매도 계획을 세우는 게 좋을까 고민을 하고 네네.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아마 맞습니다.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다는 점 때문에 더 고민이 많으실 텐데 전문가라면 어떻게 할지 한번 하나하나 분석해 볼게요. 소장님과 인사 네. 나눠보세요. 네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네, 제가 한 고맙습니다. 2년 전쯤 이렇게 그 강북구 미아동 쪽 투자해도 좋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때 방송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안 258번지하고 봤습니다, 방송은 그때. 보셨어요? 안 봤어요. 안 보셨어요? 네네. 이제서야 관심 며칠 가지시는 전에 거예요? 처음으로 이 방송을 보게 됐어요. 예? 며칠 전에 이 방송을 보게 됐습니다. 아, 며칠 전부터. 네네. 아유,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꾸준히 지켜보십시오. 네, 예. 네, 알았습니다. 그때 이제 강북구 쪽에 이제 말씀하시는 분이 없었어요. 예. 네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강북구 쪽에 투자해도 좋은 지역들이 있다, 뭐 소나무 협동마을이다, 번동이다, 뭐 이런 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때가 아니었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 강북구 미아동은 굉장히 노후화가 많이 되는 곳입니다. 낙후가 많이 됐고요, 그죠? 네네. 길 뭐 들어가면 뭐 소방차도 못 들어가잖아요. 네네. 꼬불꼬불한 길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는 분명히 재개발을 만약에 진행을 하게 되면 강남보다는 강북이 먼저 재개발이 진행된다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있어가지고 이쪽 강북구 미아동 일대도 좀 지켜보시라라고 말씀드렸었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재개발 구역으로 진행이 됐는데 여기 뭐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현재 뭐 거주도 하시고 보유도 하고 계시니까 요 미아동 258번지 신속통합 그리고 본동 148번지 신속통합 원래 공공재개발로 추진을 하다가 지금 신속통합으로 바뀌었죠. 네네.
굉장히 좋아요. 네네. 자, 이 아래쪽에 보면 또 왼쪽에 이제 소나무 협동마을 전부 뭐 한 2,500세대씩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네네. 예, 대단지 아파트가 되는 겁니다. 그죠? 네네. 취득은 언제 하셨어요? 여보세요? 네, 취득은 언제 하셨습니까? 취득? 한 30년 정도 됐습니다. 아, 30년 됐어요? 네네. 두 개 다? 예. 아, 오래되셨구나. 그럼 뭐 투자 목적으로 사신 게 아닌 것 같은데요? 네네네. 아, 갖고 계시다 보니까 이게 투자 상품이 돼버린 거죠. 네네. 아,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네. 자,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신속통합 네네. 우리 실현자분들 말씀하셨지만 이게 토지거래 허가예요. 네네. 묶였어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입니다. 네네.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다른 게 아니고 이제 투자를 못하도록 만들어놨죠. 전세를 못 놓도록. 네네. 실거주자만 살 수 있도록 네.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네네. 예,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언제까지 이렇게 지정이 되나요? 내년 2월 달까지였습니다. 내년 2월. 2월. 내년 2월이죠. 네네. 자,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계속해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네네. 계속 1년 단위로 이렇게 연장을 할 거예요. 네네. 최장 몇 년이에요? 여보세요? 네, 최장 몇 년까지 가능합니까? 글쎄, 우선은 1년이 묶였고요. 네. 그게 이제 또 봐서 또 이제 계속 묶일 수가 있다고 하고요. 자, 일단은요. 네. 제가 이제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 최장 5년까지만 가능합니다. 5년까지만. 네네. 네, 5년이 지나면 그 우리 대통령께서 오셔더라도 여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못 해요.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네. 예, 국토계획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5년 지금부터 이제 5년 지나죠. 네. 그러니까 지금 팔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네. 왜냐하면 실거주자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수요가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높이 못 올라가죠. 네네. 수요가 없는데 어떻게 가격이 올라가요, 그죠? 그렇죠. 예, 네네. 그러니까 별로 안 올랐단 말이에요. 네네. 자, 그런데 5년이 딱 지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가 재개발 구역들이 지금 이렇게 많은데 진행이 계속 될 거 아닙니까? 네네. 많이 진행이 돼 있겠죠. 네네. 그러면 안정적인 자산으로 바뀌죠. 이제 아파트가 되는 거니까. 네네. 그러면 그때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풀렸다. 5년 뒤에. 그러면 네네.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아파트 많이 살려고 그러겠죠. 오르겠죠? 네네. 빌라 살려고 그러겠죠. 네네. 예, 가격이 많이 오릅니다. 그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보유를 하십시오. 팔려고 생각하지 네. 마시고 지금은. 네네네. 예, 그리고 뭐 오피스텔 투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네네. 요거를 쭉 보유를 하십시오, 일단. 네네. 아시겠죠? 네네. 예, 보유를 하고 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가격이 오른다 싶을 때 저 우리 양 소장이 했는 말이 맞구나 싶을 때 다시 전화 주세요. 네. 그러면 어디에 투자를 할지 다시. 왜냐하면 우리 강북구에 지금 투자를 해 놓으신 거잖아요. 네네. 자, 이제 돈을 벌면 진짜 돈을 더 벌고 싶죠. 네네. 그러면 그렇죠. 이제 내려갑시다. 강남으로. 여기서 네네. 그래야죠. 벌어는 돈을 네. 모아가지고 네. 지금만 하려 그러지 마시고 네네. 여기서 이제 5년 뒤에 돈을 딱 모아가지고 그걸 네. 가지고 강남으로 가서 제대로 된 입지에 많이 오르는 입지에다가 투자를 네. 다시 한번 해보자고요. 네, 맞습니다. 예, 이해되시죠? 네네. 근데 네네. 사장님, 제가 이제 이 빌라를 네. 우선 요거 전세를 다 빼가지고 하나는 월세를 받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요거를 다 전세로 바꿔가지고 네. 오피스텔을 좀 사가지고 네. 수익형으로 월세를 좀 받다가 네. 좀 이렇게 나중에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면 오피스텔을 정리를 한다든가 해서 이렇게 할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70대입니다. 70세요. 70. 예. 그러면 이제 뭐 다른 소득이 없으시잖아요. 네네. 예, 그러면 오피스텔 투자도 괜찮은데 수익형으로. 네네. 지금 현재 한 채에서 지금 월세를 받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네네. 네. 네네. 근데 그 한 채는 계속해서 오를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근데 오피스텔을 사놓으면 네. 그죠? 좋은 지역에 좋은 오피스텔은 또 비싸요. 네네. 그럼 또 대출을 끼워야 돼. 네. 근데 대출이 잘 안 나와. 소득이 없기 때문에. 네네. 그죠? 네. 예, 그래서 네. 대출받기 힘든데 그러면 싼 오피스텔을 또 사야 돼. 네네. 예, 싼 오피스텔을 사는데 그 싼 오피스텔 물론 월세는 나오겠지만 네. 시간이 한 5년 정도 지났을 때 올라줘야 되잖아요. 근데 안 오르겠죠. 안 올라.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차라리 있잖아요, 그죠? 네. 여기서 월세를 받으시죠. 네네. 그러면 이걸 전세로 바꾸잖아요. 네네. 근데 내한테 또 돈이 얼마가 생겨요. 네네. 그걸 가지고 네. 다른 재개발이 될 수 있는 빌라에 월세를 받는 걸로 취득을 하십시오. 네네. 아시겠죠? 오피스텔 하지 네네. 말고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에 싼 빌라를 취득을 해가지고 그걸로 월세를 받으세요.
아, 네네. 조금씩 늘러가 봅시다. 네네.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일단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일단 이 두 네네. 군데는 보유를 계속 하시라. 네네. 이거 팔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네. 예, 그러면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자, 네네. 그러면 그런 빌라를 또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싼 빌라를 어디서 사야 되는가, 어디다가 사야 되는가 모르잖아요, 그죠? 네네. 세미나에 참석하십시오. 네네. 좋은 지역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소장님. 네. 네, 아마 가지고 계셨던 고민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우선 오랫동안 보유를 하셨는데 앞으로도 조금 더 가져가 볼만한 투자 가치 있는 부동산이다 조언드렸으니까 기분 좋게 보유 계획 세우시면서 우선은 전세 세입자를 맞추기 위해 조금 노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여유 자금이 또 다시 생긴다면 그 투자 지역 저희와 함께 고민해 보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 상황에 맞춰서 조금 더 부자 되실 수 있는 방법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문자 주신 사연 하나 살펴볼게요. 뒷번호 6716번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인데요. 저는 여유 자금을 2억 원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서울에 해야 한다고 해서 서울 일대를 보고 있는데 서울에서 어떻게 투자 계획을 세워야 할지 막막합니다. 라는 질문 주셨어요. 아까 30대 직장인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여유 자금을 모으셨지만 그래도 서울에서 2억으로 또 부동산 투자 계획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또 저희 문을 두드려 주셨는데요. 소장님 도와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신현님. 예, 30대시고 30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안 적혀 있고. 자, 2억 원의 여유 자금을 가지고 서울에 투자를 하고 싶다.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걸 물어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울에 2억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곳 지금 뭐 아파트들도 우리 변두리를 보면 2억으로 투자할 수 있는 데는 있어요. 또 나홀로 아파트도 그렇고. 자, 하지만 그런 아파트들은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천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 하더라도 앞으로 가운데 중심부 위주로 많이 오를 거고요. 그리고 변두리로 또 퍼져 나가겠죠. 근데 많이 못 올라요. 그러면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느냐? 내가 지금 2억 원의 자금을 가지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빌라인데 재개발로 인해 가지고 아파트가 될 수 있는 빌라로 투자를 하십시오. 한번 해보신 분들은 잘 아세요. 잘 아시기 때문에 뭐 굳이 제가 일일이 구질구질하게 설명을 안 해드리더라도 금방금방 탁탁 알아들으시고 탁탁 투자를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또 30대 뭐 한 20대 이렇게 젊은 분들은 그걸 좀 잘 모르세요. 무조건 안정자산인 아파트만 투자해야 된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그거를 깨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경험인데요. 경험에서 우리 나오는 겁니다. 2020년에 우리가 뭐 강북구에 있는 아파트를 4억 5천에 취득하신 분이 계세요. 취득하셨고 또 한 분은 우리 방배동에 4억 5천에 빌라를 취득하신 분이 계십니다. 자, 두 분 다 똑같은 시기에 4억 5천의 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하셨습니다. 물론 전세를 끼고 있기 때문에 한 1억 정도를 각각 투자를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분은 사고 나니까 한 2022년이죠. 꼭지를 찍었을 때 그때 당시에 7억까지 올라갔어요. 7억. 자, 많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2억 5천에 돈을 벌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분이 굉장히 좋으신 겁니다. 근데 빌라를 가지고 계신 분은 기분이 막 상하죠. 얼마인지도 몰라요. 그죠? 팔리지도 않고.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냥 4억 5천 그대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상심을 했겠죠. 하지만 반전이 일어납니다. 자, 2024년이 왔어요. 2024년이 되니까 뭐 끝이 어딘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오르는 아파트들이 가격이 갑자기 툭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떨어지니까 지금 현재 한 5억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정도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잘 팔리지도 않아요. 자, 그러면 지금 5천 벌었죠. 5천 벌었다. 그래도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나마 5천이라도 지켰으니까. 그죠? 자, 그런데 방배동에 빌라를 사신 분은 어떻게 됐느냐? 이거를 8억에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 3억 5천을 벌었습니다. 실제로 매도를 했기 때문에 그게 수익으로 들어와 버렸죠. 대단하죠? 왜? 이 빌라가 지금은 빌라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아파트가 되는 빌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비사업으로 들어가는 빌라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투자를 하자. 자, 당장은 눈앞에 당장의 이익을 보지 말고 조금만 기다리면 어차피 부동산은 장기입니다. 그죠? 내가 팔고 싶을 때 못 팔 수도 있어요. 지금 못 팔아요. 언제든지 팔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장기적으로만 생각하면 분명히 내가 좋은 가격에 팔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때 매도를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많이 버는 거는 이렇게 신축 아파트, 예전에 구축 아파트들, 뭐 아니면 지금 현재 신축 아파트들은 이미 상단을 찍는 겁니다. 아파트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냥 통화량이 얼마나 풀리냐에 따라 가지고 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는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5억짜리 아파트가 5억짜리 빌라가 10억짜리 아파트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익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투자를 하자라는 취지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러면 이익을 가지고 어디를 투자하면 좋은데,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굉장히 많은 제도를 재개발, 재건축을 지원하기 위해서 많은 제도를 바꿔놨습니다. 도시정비 기본계획에서 바꿔놨는데요. 역세권 주변은 우리 보통 보면 역세권이 제일 좋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구 단위 계획으로 묶여 있어가지고 개발이 안 되는 곳들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 주변에 또 보면 역세권으로 개발을 할 수가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은 지금 역세권 시프트다, 역세권 활성화다라고 해서 진행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규모가 작아요. 하지만 지금 신속통합계획은 규모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얼마든지 넓은 구역을 재개발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용적률 혜택을 그다지 많이 받을 수는 없죠. 역세권 재개발처럼. 역세권은 준주거까지 상향을 해주니까 400%, 500%까지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에서, 도시정비기본계획에서 일반 재개발로 추진을 할 때 역세권 지역에 있다고 하면 준주거까지 상향을 시켜주겠다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통합도 이제 앞으로 준주거로 상향을 시켜가지고 용적률을 400%, 500% 역세권 활성화처럼 그렇게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열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역을 찾아서 잘 들어가시면 됩니다. 서울에 어떤 지역을 찾아야 되느냐? 그냥 단적으로 한 군데만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의 강남 4구였죠. 예전에. 근데 지금 강남 4구가 이 구가 빠지고 용산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어디냐? 강동구입니다. 강동구. 이 강동구인데 이 강동구가 예전에 가격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런데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때 강동구가 또 먼저 떨어졌죠. 그렇지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가격이 전고점을 회복을 했어요. 30평대 아파트가 20억 넘어갑니다. 그죠? 자, 왜 그러냐? 강동구가 많이 변화를 가져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덕 비즈밸리라든지 아니면 지하철 9호선의 개통이라든지 이런 아주 좋은 환경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다가 만약에 재개발까지 될 수 있는 지역이다 그러면 금상첨화가 아닙니까? 자, 여기 보시면 고덕동 비즈밸리 앞에 우리 지하철이 들어와요. 역사가 여기 딱 들어옵니다. 샘터공원이고요. 샘터공원 역사라고 해서 들어옵니다.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비즈밸리라고 해서 직장인 수요가 거의 한 3만 명 정도 됩니다. 3만 명 이상이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직장인 수요가 들어오죠. 그러면 이 주변 일대가 당연히 여기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죠. 그래서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거기다가 강남으로 바로 직통으로 갈 수 있는 지하철 9호선까지 뭐 2030년쯤에 개통이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야, 여기 보면 다 아파트예요, 강동구가. 그런데 단독주택 필지로 남아있는 곳이 있습니다. 고덕 1동, 2동, 3동이 그런데요. 자, 여기가 이제 재개발이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중에 제일 좋은 지역이 어디냐? 딱 뽑아보면 당연히 지하철 역사가 들어오는 곳이겠죠. 지하철 역사가 들어오는 곳에 반경 250m, 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350m까지는 가능히 합니다. 자, 250m 안에 들어오는 지역이다라고 하면 또 특히나 대로를 또 끼고 있어야 돼요. 간선도로를 끼고 있다. 여기 끼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역세권 재개발로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속통합으로 간다 하더라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용적률을 지금 현재 뭐 1종, 2종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를 준주거로 상향을 시켜준다. 준주거 기본 400%, 법적 상한 500%까지. 대단하죠. 원래 200%까지밖에 못 짓는데 400%, 500%까지 짓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이런 지역을 찾아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강동구 고덕동 센터공원역이 들어오는 그 지역의 위치에다가 2억 원의 자금을 가지고 조금 대출을 보태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곳에다가 꼭 투자를 하셔서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세하게 더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꼭 한번 세미나에 참석하셔가지고 좋은 정보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금은 자세한 지역을 일러드렸습니다. 강동구의 샘터공원역이 들어서는 곳 근처다라고 말씀 주셨으니까 날 좋은 요즘 한 번씩 임장활동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또 그 지역에서 어떻게 투자 전략 세워야 하는지 조금 더 자세한 내용 알고 싶으시다면 저희 무료 상담 전화로 문의 주시거나 또 이번 주말 알차게 보내실 수 있도록 양승우 소장과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지 자세하게 무료 세미나 안내 좀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 주 토요일 11시에 세미나를 잡아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전화로 신청하셔가지고 세미나에 꼭 참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떤 분들이 오시느냐?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 오셔야 되겠죠? 자,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 오시는데 지금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내렸다 그랬습니다. 그죠? 앞으로도 금리가 내려갈 확률이 높다라고 하면 당연히 가격이 실물 자산의 가격이 올라갈 확률이 훨씬 높은 거죠. 자, 지금 발빠르게 움직이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내가 제일 기회 비용을 아껴서 제일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처가 어딘지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꼭
한번 참석하셔가지고 좋은 정보 받아가지고 그 지역에 좋은 투자를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간이 지났을 때 항상 뒤돌아보면 후회가 남습니다. 하지만 후회가 남지 않는 그런 투자처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꼭 참석하셔서 좋은 정보 받아가세요. 네, 10월 19일 토요일에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소장님께서 방송 통해서 말씀 주신 지역에 한번 임장 다녀오시고 그 내용 잘 정리해서 여기에다 이렇게 투자하면 되는지 확인차 또 무료 세미나 다음 주 토요일에 방문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무료로 진행되는 세미나지만 선착순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0번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세미나 참여 방법도 안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방송 시간에 저희가 이 서울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간략하게 나눴습니다. 역세권 사업이 좋다, 좀 안정적이다라는 이야기는 하곤 했지만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왜 좋은지, 그 용적률 혜택을 얼마나 주는지, 그래서 왜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간략하게 좀 도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그 투자 방향을 설정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그 나머지 이야기를 조금 더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소장님 바로 전해주실까요? 네, 지난주에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설명을 드리다가 마지막 마무리를 못하고 이제 끝났었죠. 그래서 오늘 좀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지난주 방송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역세권 재개발입니다. 재개발. 자, 재개발인데 역세권 재개발 좋은 거 이제 누구나 다 아시잖아요. 워낙 이렇게 뭐 방송이나 매체나 이런 등 통해서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역세권 재개발로 추진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두 가지. 뭐뭐로 추진할 수 있느냐? 첫 번째 역세권 장기전세 주택이라 그러죠. 시프트입니다. 시프트. 자, 두 번째 이제 역세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활성화 사업. 예전에는 이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조금 가려져 있었어요. 왜냐? 역세권 시프트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대부분 다 역세권 시프트로 다 신청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역세권 시프트의 기준이 되게 이제 강화가 됐죠. 강화가 돼 버리니까 역세권 시프트로 할 수 있는 지역들이 많이 줄어들어 버렸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쪽으로 가느냐? 서울시에서 활로를 조금 늘어났습니다. 다른 팀에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조금 더 추진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를 시켰습니다. 완화를 시켰기 때문에 이제 재개발을 추진하는 구역들에서 여기 좀 가깝다고 하면 역세권 활성화로 추진하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서울시에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고요. 각 구청에다가 또 담당자가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담당자를 통해서 되게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역세권 활성화에 관심을 좀 가져보자. 자, 역세권 시프트가 나쁜 게 아니에요.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다만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에 역세권 활성화 사업도 볼만하다, 눈여겨볼 만하다라는 이 얘기입니다. 자,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이제 설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앞쪽에 설명은 이미 지난주에 많이 드렸었기 때문에 지난주 자료를 꼭 한번 참조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얘기 드렸던 것 중에 좀 지나가면 자, 중요한 부분이 일단은 운영 요건이 좀 변경이 됐는데 이게 이제 완화가 됐다는 겁니다. 완화가 됐다. 자, 어떤 식으로 완화가 됐냐? 내용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만은 뒤에 한 번 더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역세권 활성화 사업도 당연히 재개발로 진행할 수 있고 지구단위 계획으로 진행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지구단위 계획보다는 재개발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겠죠. 지구단위 계획은 면적이 좁습니다. 그리고 큰 필지를 갖고 있는 소유자들이 이제 진행을 하는 거고요. 단독주택이나 아니면 뭐 우리 공동주택들 갖고 계시는 분들은 그 마을에 모여가지고 우리 재개발로 이렇게 진행을 하시죠. 그래서 재개발을 많이 보셔야 되는데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꼭 우리 권리산정 기준이라는 애를 넣어둡니다. 더 이상 개발 행위를 못하게 하고 더 이상 투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방지를 하죠. 그래서 권리산정 기준을 많이 알고 계십니다. 다른 것들은 알고 계신데 역세권 활성화는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언제냐?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바로 우리 그 대상지가 선정되는 때, 요 대상지 선정되는 날이 권리산정 기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지가 선정되는 날 이전에 만약에 준공이 됐다, 신축이 준공이 됐다라고 하면 아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축은 권리산정 기준 자체를 고민하실 필요는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요 기준들이 있는데 이 기준들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요거는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이제 사업 구역을 선정을 할 때 이제 정비 업체, 뭐 도시계획 업체들 있죠. 도시계획 업체들하고 구청하고 이렇게 협의하면서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들입니다.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지 마시고요. 자, 두 번째로 이제 요건들이 있는데 요건들은 재개발 요건하고 똑같습니다. 재개발 요건하고 똑같고 다만 그 구역 내에서 10년 이내 신축 건축물 비율이 15% 이상을 넘어가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역세권 시프트는 이 부분이 되게 강화가 돼가지고 가로 구역 안에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가로 구역 안에 신축이 15% 이상이 넘었다 그러면 진행을 못 해버리니까
앞으로 진행하기가 좀 힘든 겁니다. 하지만 여기는 그게 기준이 완화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가 용적률을 얼마나 상향시켜 주냐 하면 2단계 상향도 가능하고요. 원래 기본적으로 1단계 상향입니다. 근데 2단계 상향도 가능하고 어떤 기준을 충족을 하면 3단계도 상향이 되고요. 4단계까지 상향이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3종 일반 주거지역이라 그러면 어디까지 상향이 되냐면 준주거, 근린상업, 그리고 뭐 유통상업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일반 상업지역까지 확대가 된다는 겁니다. 굉장하죠. 1000%까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좋은 활성화 제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단계로 상향도 할 수가 있고 4단계까지도 상향을 할 수가 있다. 2종 일반 주거지역이 일반 상업지역까지 상향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원래 200%에서 1000%까지 무려 800%의 용적률 상향 혜택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부는 당연히 공공기여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진행할 때하고 재개발로 진행을 할 때 이렇게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냥 재개발은 일반적인 재개발 절차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대상지 선정하는 날, 요 대상지 선정 날, 요 날이 권리 선정 기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대상지 선정이 되기 전에 여기 간단하게 그냥 계획안 작성 및 제출만 돼 있잖아요. 요 과정이 되게 좀 깁니다. 동의서도 그려야 되고 사전검토도 통과를 해야 되고 또 시청의 사전검토 통과해야 되고 자문 받아야 되고 심의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지금 신축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래도 불안하신 분들은 전화를 주셔가지고 꼭 한번 권리선정 기준일에 상담을 받고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용적률이 원래 기본적으로 250%가 허용이 된다라고 하면 최대 보십시오. 여기 나오잖아요. 1107%까지도 상향이 가능하다. 상한이 800%까지 줘가지고 기본적으로 이 혜택을 받는 용적률의 반은 공공기여로 들어가야 된다. 근데 공공기여로 들어가는데 이것도 역세권 시프트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한번 살펴볼게요. 자, 간단하게 여기에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자, 역세권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공기여로 시에다가 줄 수 있는 시설이 뭐냐면 공공임대주택 한 30% 정도, 나머지 공공임대상가, 공공업무시설, 그리고 공공임대산업시설, 생활서비스시설, 뭐 수영장, 도서관 이런 거 있죠. 체육관 이런 거. 그리고 공공시설 설치 비용으로도 납부를 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고 하지만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시프트죠. 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건 다 비슷한데 마지막에 공공기여시설로 우리 용적률의 혜택을 받는 그 반을 뭘로 기부 체납을 하느냐, 공공시설로 기여를 하느냐라고 하면 장기전세 주택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대주택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하지만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임대주택보다도 다른 시설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여기에서 장점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가 이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워낙 이렇게 이제 들었는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진행하는 데가 없는가 싶었더니 서울에 많은 지역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60개 정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 강동역에 살펴보시면 강동역 바로 인근으로 해가지고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 조합원들 몇 분 안 되죠. 그분들이 용적률 원래 170%였는데 얼마까지 받느냐? 800%까지 받는 걸로 해서 지상 43층.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많은 차익을 볼 수 있는 지역이 돼버렸다. 그런 사업이 돼버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활성화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서울시에서 이번에 재개발 재건축 본격 지원을 하기 위해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변경을 시켰죠. 변경시킨데 내용이 어떤 거냐. 제가 방송 시간에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역세권의 준주거 지역까지 상향을 할 수 있도록 바꿔놨습니다. 자, 세부적인 기준이 있겠죠. 세부적인 기준인데 이 세부적인 기준도 제가 좀 알아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음 방송 시간에 역세권 일반적인 재개발로 진행을 할 때 용도 지역을 준주거로 상향한 지역들이 어떤 기준을 만족하면 상향을 시킬 수 있는지 또 어떤 지역인지 이런 것까지 상세하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방송 시간을 기다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 대한 내용이 좀 방대하기 때문에 한 시간에 모든 걸 다 전달해드리기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남은 부분 다음 시간에도 또 전달해드릴 예정이니까 다음 주 금요일에도 놓치지 말고 잘 챙겨봐 주시고요. 이런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나눠볼 수 있고 또 부동산 투자처 이야기까지 방송에서 못다 나누는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양승 소장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소장님 간략하게 소개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네, 다음 주 토요일 11시에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꼭 연락 주셔가지고 전화 주시고 예약하시고 참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정보, 투자에 관한 좋은 정보, 재개발에 관한 정보들, 여러분들이 유의해야 될 점 이런 것들 다 꼼꼼히 짚어드리니까 꼭 참석하셔서 좋은 정보 받아가시고 성공적인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주 토요일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무료 상담 전화 계속해서 열어둘 테니까요.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도 참 좋고요. 부동산 임장하기 좋은 날들입니다. 성공 투자하실 수 있도록 밑거름 잘 닦아보시고요. 언제든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